안녕하세요, 랑락입니다. 이 가수가 된 이야기, 오늘은 5번째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점점 얘기가 길어져서 저도 조금 답답하네요. 바로 얘기를 들어갈게요. 한참 가이드를 뜨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동안 사실 회사에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그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데뷔하는 가수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 소속사를 정해서 그 소속사하고 저희 회사하고 얘기가 계속 오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일본어 개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본어 과외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회사와의 계속 얘기와 또 중간에 뭐 노래도 좀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소속사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일본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일본어 공부도 하고 또 일본 노래들을 여러 곡 카피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당시에 근데 일본 소속사에서 저의 뭐 보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로 조금 계획을 하는 것 같아서요. 장르를 특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장르의 노래를 카피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곧잘 부르던 락 음악이나 뭐 한참 연습했던 팝 스타일의 R&B나 이런 노래들도 준비를 하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트로트, 또 일본에서는 엔카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당시에 엔카도 간호금도 하고 일본에서 히트를 했던 엔카들 몇 곡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쪽 회사에 보내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엔카 연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트로트도 또 엔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익숙한 멜로디지만 또 한편으로는 표현하기 되게 어려웠던 노래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당시에 일본에서 엔카 가수 중에 히카와 키요시라는 20대 초반의 굉장히 젊은 엔카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 가수가 일본에서도 사실 엔카는 약간 조금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는 노래 장르인데도 그 히카와 키요시는 20대 초반에 구성진 노래 그리고 잘생긴 얼굴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그런 엔카와 트로트 같은 장르의 노래를 대중적으로 조금 젊은 사람이 부르면 그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계획에 저 역시 엔카를 연습하게 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한국에서 막 데뷔를 한 분이 이제 장윤정 씨였습니다. 장윤정 씨도 젊은 나이에 첫 트로트 시장을 출발을 한 가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때 아마 얘기가 만약에 그쪽으로 잘 풀렸다면 저는 또 엔카 가수를 하고 있었거나 한국에서 아니면 제2의 박현빈 같은 가수가 됐거나 했을 가능성도 있던 거죠. 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소속사 사장님하고 일본에 가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도 참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연예계와 유착관계가 이 검은 세계하고 많이 깊었던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도 다는 아니었겠지만 일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그 야쿠자들과 방송가 연예계들과의 어떤 그런 계약 관계들 또는 그 유착 관계들이 있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속사 사장님과 같이 일본의 야쿠자의 본거지에 저희가 직접 초대돼서 간 경험이 있거든요. 굉장히 색달랐던 경험이었어요. 물론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살면서 이런 경험은 이때 아니면 못하겠다 할 만큼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조 주택이었는데 한 3, 4층짜리였는데 층을 올라가니까 그 두목들이 1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두목들 사진이 쫙 걸려있는 굉장히 큰 식탁이 놓여져 있는 그 영화 같은 방이 있잖아요. 그 방 안에서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를 인솔해주는 제가 보기엔 한 부두목급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제 밥을 먹으러 또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하는 동안 저희를 에스코트하는 그 형님분들이 한 4, 50명이 저희를 둘러싸가지고 지나가는 차들도 다 막아가면서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경험이에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미팅을 끝내고 왔는데, 생각보다 일본 소속사와 한국 소속사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계약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또 한국에 저를 맡고 있던 소속사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몇 배 되게 복잡하고 세세하게 계약 조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일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스타일이 좀 뭐가 되면 착착착 빨리빨리 했지만 그쪽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느긋하게 시간을 드는 바람에 굉장히 성격 급한 저희 소속사 사장님은 나중에 그냥 팔을 엎으셔가지고 결국엔 저의 또 일본 데뷔는 그렇게 물 건너가게 됐죠. 당시에 저는 그래서 원래는 일본 데뷔를 동시에 하게 되면 생활을 거의 일본에서 하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좀 단기간에 얼른 공부를 해야 됐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제2외국어를 일본어가 아닌 불어를 했기 때문에 일본어는 정말 히라가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많았는데, 다행히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고, 중간에 물론 이 일본 데뷔가 무산되는 바람에 일본어 공부는 선생님께는 한 3개월도 채 못 배우고 그냥 끝났거든요. 이후에 근데 그 일본어 과외 받은 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일본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홍대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친구가 되어주면 어학 공부 좀 같이 하자라고 제가 막 여기저기 말을 걸어서 친구를 사귀어서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연락도 하고 일본 친구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데뷔 준비를 하면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 데뷔를 준비하던 친구를 알게 됐거든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도 데뷔를 했던 강윤성이라는 가수였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둘이 동시에 일본에서 데뷔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너는 계약 조건이 어떠니, 너는 뭐 이거 회사에서 이건 해주니, 너는 어디서 살 거니,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만나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엔 안 됐지만 그 친구는 일본 소속사 계약이 되고 일본에서 데뷔를 했어요. 이후에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K라는 가수로 데뷔해서,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일본에서 일본 사람과 결혼도 하고 그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후에 연락이 끊겨가지고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보고 싶은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잘 살고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일본 데뷔가 무산이 됐지만 저에게는 일본어라는 언어 능력이 생긴 거죠. 일본어를 뭐 자유스럽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를 익히게 됐고요. 그리고 덕분에 일본 친구들을 사귀면서 좀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고나 할까요? 이런저런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후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가수 활동을 계속하면서 좀 넓혀간다면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의 일본 데뷔는 그렇게 다시 또 무산이 되고요. 다시 또 한국에서 데뷔할 준비를 하면서 작업도 하고 가이드도 뜨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친구와 제가 좋아하던 KCN 조조의 음악 스타일의 곡을 한 곡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최대한 제가 그동안 연습했던 스타일의 음색을 좀 담아서 노래 가이드를 뜨기 시작했고요. 그 친구도 좀 편곡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작업실에서 둘이서 밤늦게까지 녹음을 하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그냥 다른 녹음 때문에 작업실에 들렀다가 제가 가이드를 뜬 그 노래를 듣게 되십니다. 이 노래 뭐냐? 라고 물으시길래 그냥 연습 삼아 친구와 녹음하고 있었다 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노래를 쭉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